27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여우 기계인형. 오리털 침구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었을 시절에 어느 지방에 출장을 하러 가서 겪은 일입니다. 속박은 여갑 여관이었습니다. 상인숙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마을에는 싸게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곽이었을 겁니다. 구조로 알 수 있어요. 아직 광산이 건재했을 무렵에는 제법 번창했던 마을이었을 겁니다. 저녁에 술 한잔하고 9시 무렵에 숙박집에 들어갔습니다. 2층에 있는 방에 가니 이미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늦게 들어갔다간 여관을 닫아버립니다. 호텔과 달리 그런 점이 불편하죠. 텔레비전이라도 보려고 하니 방구석에 흥미로운 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기계인형인 것 같았죠. 높이 30cm 정도 나무로 만든 여우 얼굴 밑에는 나무로 조립한 상자처럼 되어 있어서 안에는 역시 나무로 된 톱니바퀴가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동력은 태엽인지 뒤에 태엽 나사를 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변색되어 있어서 다이쇼 시기 이전에 만든 걸로 보였죠. 여우는 오른손에 북채를 들고 있고 왼손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샤미센을 들고 있는 형태였지만 악기는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 아마 기모노가 입혀져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움직이는지 톱니바퀴를 엄지로 돌려보니 북채를 든 손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귀중한 거겠구나 생각하면서 원래 장소에 두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채널 수가 적고 재밌는 방송도 없었기에 욕탕에 들어간 뒤에 자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저 말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손님은 저 한 명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오전에 기차를 타고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돌아가는 시간이 약 11시 무렵이라서 그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있던 직원에게 이 마을에서 뭐 볼 거 없냐고 물어보았죠. 기계인형 박물관이 있다고 하던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휴관일이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얼굴을 하기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직원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아침에 신부행렬이 지나갑니다 라고 말했죠. 마을에서는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도 호텔에서 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부터 행해오던 신부행렬은 사라졌지만 명가 외동아들이 다른 마을에서 사위로 오게 되어 옛날처럼 행렬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만 구경하면서 역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죠. 낮에 돌아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저녁밥 대신 마셨던 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게 있다는 건 이때는 믿지 않았으니까. 가슴께가 무거워져서 눈을 뜨니 아까 봤던 여우 기계인형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기모노를 입고 샤미센도 켜고 있었습니다. 댕댕 고무줄을 튕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죠. 여우는 어색한 움직임으로 제 목까지 다가오더니 새빨간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 행렬은 봐도 되지만 신부 얼굴은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뭐 꿈이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만 의미는 확실히 머릿속에 전해졌습니다. 여우는 쓱 고개를 들더니 캥 한번 울고는 꿈이 끝났어요. 깨닫고 보니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뉴스 같은 걸 보고 신문을 읽고 아침 식사는 부탁하지 않았기에 놓아둔 과자를 먹고 있으니 문득 꿈에서 본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가보니 그 여우 기계인형이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생각하고 있으니
직원이 방 밖에서 곧 신부 행렬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여간 괴다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선구자,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노인, 그 후에 신랑 신부, 친족, 예물함 순으로 이어집니다만 신랑 신부는 각자 따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늠름한 얼굴에 쑥스러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신부는 말을 옆으로 타고 있어 저랑 마주보는 방향이었는데 와타보시라고 하나? 그걸 깊이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지만 얼굴을 봐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여관 바로 앞을 지나갈 때 밑에서 슬쩍 들여다보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는 부끄러운 듯이 눈을 내리깔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집에 있을 터인 제 아내랑 똑같았던 겁니다. 뭐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세상에는 자신과 꼭 닮은 사람이 3명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때는 단순히 놀라기만 했습니다. 숙박비를 지불하고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회사가 있는 시까지는 몇 번 환승해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역에 도착한 뒤에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계약 몇 개가 정리된 뒤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받아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급병으로 아까 실려갔다고.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묵고 있던 여관에 전화했지만 이미 저는 역으로 떠난 후였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갔을 때 아내가 집중 치료실로 막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같이 와주었습니다. 시 관할 종합병원 의사가 급병이 아니라 급성 중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세척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더군요. 안절부절 못하며 대기실에 있다가 간호사에게 불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링거를 잔뜩 꽂은 채로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독소 침투가 빨라서. 그 순간 아내는 벌떡 상반신을 일으켜서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왜 얼굴을 본 거야? 라고 소리치고는 쓰러졌습니다. 그걸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엌에 있는 표백제를 들이키고 괴로워하면서 거리를 나와 차에 뛰어들려고 하던 걸 이웃이 제지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제가 그 신부의 얼굴을 본 즈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30년도 더 된 이야기죠. 네, 그 이후 재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습니다. 최근에야 이 소문을 조사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분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여관 말입니다만 몇 년 후에 찾아가 봤는데 망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더군요. 간 김에 그때는 가지 못했던 기계인형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우 기계인형이 유리 진열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샤미새는 없었지만 신부 복장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원숭이 꿈.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꿈을 꾸고 있을 때 가끔씩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습니다. 왠지 저는 어두운 무인역에 혼자 있습니다. 꽤 음침한 꿈이었죠. 갑자기 역에서 안내방송으로 기운이 없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곧 열차가 옵니다. 이 열차에 타면 당신은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곧 역에 열차가 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열차라기보다는 유원지에서 흔히 보는 원숭이 열차로
안색이 나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꽤나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 꿈이 얼마나 자신에게 공포심을 안겨줄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 열차에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때만 자유롭게 꿈에서 깰 수 있었기에 정말로 무서워서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 깨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3번째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정말로 꿈인지 의심될 정도로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출발합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흐르고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불안 반 기대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열차는 홈을 나오자마자 바로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기묘한 보라색 불빛이 터널 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터널의 풍경은 어릴 때 유원지에서 탔던 스릴러카의 풍경이다. 이 열차도 원숭이 열차고 결국 과거 내 기억 속 영상에 불과해. 조금도 무섭지 않아. 그때 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회뜨기입니다. 회뜨기? 물고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무시무시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열차 가장 뒤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넝마를 입은 소인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날붙이로 몸이 찢겨 정말로 물고기 회처럼 되었습니다. 강렬한 냄새가 주변에 퍼지고 남자는 귀가 아플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내장이 튀어나와 피투성이인 장기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머리카락이 길고 안색이 나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뒤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앞을 보기만 할 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상을 초월한 전개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게 꿈일까 의문이 들어 무서워진 저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꿈에서 깨기로 했습니다. 다시 보니 가장 뒤에 있던 남자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검붉은 피와 살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 앉은 여성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려내기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인 2명이 나타나서 숟가락 같은 도구로 뒤에 있는 여성의 눈을 도려내었습니다. 아까까지 무표정이었던 여성의 얼굴은 고통 때문에 일그러졌고 제 바로 뒤에서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커다랗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에서 안구가 튀어나왔습니다. 피냄새와 땀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면서 앞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상 휘말려들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다음은 3번째인 저입니다. 저는 꿈에서 깨려고 했지만 자기 차례 때는 어떤 안내방송이 흐를까 궁금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곳에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갈아버리기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악입니다. 어떻게 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꿈에서 깨려고 했습니다. 꿈아, 깨라, 깨라, 깨라. 평소에는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면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윙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소인이 내 무릎에 올라타 이상한 기계 같은 걸 가까이 댔습니다. 아마도 나를 갈아서 다진 고기로 만들 도구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져서 꿈아 깨라 깨라 라고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얼굴에 바람이 다 이제 틀렸다고 생각한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전 간신히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야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생생했지만 결국 꿈이었다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두 재밌어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꿈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나는 완전히 이 일을 잊고 알바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려내기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나는 그 꿈이다 라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저번과 마찬가지로 소인 2명이 그 여성의 안구를 도려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꿈아 깨라 라고 바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처럼 꿈이 깨지지 않습니다. 꿈아 깨라. 다음은 갈아버리기입니다.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가까이 들립니다. 꿈아 깨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든 도망친 것 같다고 생각하여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또 도망치는 겁니까? 다음에 왔을 때는 마지막입니다. 그런 안내 방송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역시 꿈에서 완전히 깨어서 내 방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들었던 안내 방송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확실히 들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직 그 꿈은 꾸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꿈을 꾸었을 때는 분명히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심장마비겠지만 저쪽 세계에서는 갈리겠지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여기에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 내가 사는 마을에 폐허가 있었다. 2층짜리 연립주택 같은 곳으로 벽은 콘크리트였다. 유리는 거의 깨져 있고 벽도 얼룩으로 엉망진창이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별로 그곳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친구랑 담력 시험을 하게 되어서 이 폐허로 가게 되었다. 아직 낮이어서 밝았기에 건물 2층까지 올라가서 탐색했다. 그랬더니 늘어선 문들 중에 글자가 적혀있는 문이 있었다. 친구가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문 앞에 나는 이 너머에 있는 방에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랑 친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갔다. 걸어가니 갈림길이 나오고 벽에는 나는 왼쪽에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나랑 친구는 그대로 왼쪽으로 갔다. 그러자 양쪽 방이 있는 곳이 나오고 벽에는 머리는 왼쪽, 몸은 오른쪽 이라고 적혀 있었다. 친구는 이걸 본 순간 미친 듯이 도망쳤다. 그치만 나는 그 장소에서 용기를 내어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니 막다른 곳에 내 몸은 이 밑에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을 보니 왼쪽 방에서 내 머리가 오고 있어. 뒤돌아보지 마. 나는 서둘러 그 방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다. 그 후로 그곳에는 다가가지 않는다.